민경은 빈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 준호가 대학 기숙사로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가 낯설기만 했다. 18년 동안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학교 일과를 묻고 주말이면 학원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쥐었지만 딱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없었다. 요즘 들어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남편 성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밥을 먹는다. 성민이는 요즘 승진을 앞두고 더욱 바빠져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민경은 결혼 전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았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던 시절 원고를 읽고 작가들과 만나며 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보람을 느꼈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성민이가 원했고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과연 자신이 행복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성민이는 대기업 부장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었고 아파트도 마련했으며 아들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가정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민이와의 대화는 대부분 준호의 교육이나 집안 경조사 또는 그의 직장일에 관한 것들이었다. 민경 자신에 대한, 민경의 꿈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다. 아니, 애초에 성민이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쓸쓸해 보였다. 민경은 문득 친구 수진이가 한 말을 떠올렸다. 지난주 만났을 때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다. 민경아, 이제 준호도 독립했는데 너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때? 나도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막상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수진이는 최근에 플라워 아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반대했지만 끝내 설득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었다. 민경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던 일이 있었다. 동네 북카페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던 것이다. 책과 관련된 일이라 관심이 갔지만 성민이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됐다. 전화번호를 누르기 직전에 잠시 멈춰섰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18년 동안 직장 생활을 쉬었는데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민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이대로 계속 빈집에서 시간만 보낼 수는 없었다. 민경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북카페 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구인 공고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북카페는 민경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세련된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카페 전체에 잔잔히 흘러나왔다. 원목 테이블과 편안한 소파들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스며들어 마치 누군가의 서재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민경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말끔한 인상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온화했고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 카페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네, 맞습니다. 김민경입니다. 저는 이곳 매니저 정우진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우진은 민경을 창가 쪽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면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편안한 분위기였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쉬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있자니 뭔가 아쉬워서요.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책을 좋아해서 이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출판사 경험이 있으시다니 반갑네요. 저도 예전에 잠깐 출판 기획 일을 했었거든요. 어느 출판사에서 일하셨어요? 청림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5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아, 청림 출판사요?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곳이죠. 그럼 책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하시겠네요. 민경은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았다.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무 조건은 주 3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주로 고객 응대와 음료 서비스, 그리고 북큐레이션 업무를 담당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매월 테마를 정해서 책을 추천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북큐레이션이요? 네. 계절이나 사회적 이슈에 맞춰 책을 선별해서 소개하는 일이에요. 편집자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의 마음이 설렜다. 단순히 커피를 서빙하는 일이 아니라 책과 관련된 기획 업무까지 할 수 있다니. 이미 머릿속으로는 어떤 테마로 책을 소개할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다음 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처음 며칠은 제가 직접 업무를 알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경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성민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됐다. 저녁 무렵 성민이가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는 일찍 온 편이었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성민이는 넥타이를 풀면서 소파에 앉았다. 준호한테서 연락 왔어? 네, 오늘 오후에 전화 왔어요. 잘 지내고 있대요. 그래. 밥 언제 돼? 민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저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성민이가 리모컨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민경을 바라봤다. 일이라니. 동네 북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주 3일, 오후 시간대만요. 성민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준호도 독립했고 시간도 남아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의미 있는 일? 성민이가 코웃음을 쳤다. 카페에서 커피 타는 게. 민경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단순히 커피만 타는 게 아니에요. 북큐레이션 업무도 있고 제가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한 경험도 살릴 수 있어요. 민경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내가 나가서 일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편하게요? 민경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매일 혼자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편한 거예요? 성민이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취미 생활을 하던지 친구들이랑 만나든지 하면 되잖아. 굳이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까지야 있겠어? 민경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성민이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미 정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성민이는 잠시 민경을 노려보더니 다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하고 싶으면 해. 대신 집안일에는 소홀하면 안 돼. 민경은 부엌으로 돌아가 한숨을 쉬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민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월요일 오후 1시 50분, 민경은 북카페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18년 만에 첫 출근이었다. 손에는 살짝 땀이 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진이 웃으며 반겨주었다. 첫 출근이시네요. 긴장되시죠? 조금이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일단 앞치마부터 착용하시고요. 우진은 민경에게 카페 전체를 소개해 주었다.
주문 카운터 사용법부터 커피 머신 조작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경이 기계 앞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진이 뒤에서 손을 잡고 도와주었다. 순간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해요. 감사합니다. 오후 3시경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이 동네에 사는 주부들이나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었다. 우진은 민경을 손님들에게 소개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된 김민경 씨입니다. 손님들은 따뜻하게 민경을 반겨주었다. 특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 손님은 민경에게 관심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전 이 근처 사는 박지영이에요. 여기 거의 매일 와요.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45살이에요. 지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저는 43살이에요. 정말 또래네요. 아이들은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아, 그럼 저처럼 빈둥지 증후군이시겠네요. 저도 아이 둘 다 독립하고 나서 허전해서 이런 데 자주 와요. 민경은 지영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까 외롭지 않았다. 오후 4시쯤 20대로 보이는 여대생이 카페로 들어왔다. 그녀는 우진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했다. 오빠, 안녕하세요. 은지야, 왔구나. 시험은 어땠어? 망했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계시네요. 우진이 민경을 소개했다. 김민경 씨,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 김은지입니다. 은지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다. 언니, 반가워요. 저 여기서 주말에만 일해요. 언니는 매일 오세요? 주 3일 나와요. 월, 수, 금요일에. 와, 그럼 저랑 금요일에 같이 일하네요. 잘 부탁드려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경은 점점 일에 적응해갔다. 커피를 만들고 주문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무엇보다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책 어떠세요? 한 손님이 소설책을 들고 물어봤다. 아, 그 책 정말 좋아요.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뛰어나고 특히 중반부 반전이 인상적이에요. 민경이 자세히 설명해주자 손님은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여기는 책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일하시네요. 우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역시 편집자 출신이시네요. 손님들이 책 추천받으러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저녁 7시 첫 출근이 끝났다. 우진이 민경과 함께 정리를 도와주었다. 첫날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금방 적응할 것 같다고 하던데요. 감사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내일은 쉬는 날이시죠? 수요일에 뵐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경은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김민경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은 하루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 30분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치고 성민이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다. 왔어? 저녁은? 성민이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지금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성민이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민경은 부엌에서 급하게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카페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특히 우진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그는 민경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경력을 인정해 주었다. 성민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수요일, 두 번째 출근 날이었다. 이번에는 첫날처럼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카페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안녕하세요. 민경이 밝게 인사하자 우진이 웃으며 맞아주었다.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일 재미있으셨나 봐요. 네,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은 북큐레이션 업무를 본격적으로 배워보실까요? 이번 달 테마가 가을과 성찰이거든요. 우진은 민경을 서가로 안내했다. 매월 말에 다음 달 테마를 정하고 그에 맞는 책들을 선별해서 이 코너에 진열해요. 손님들의 반응도 꽤 좋은 편이에요. 민경은 진열된 책들을 살펴봤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정유정의 7년의 밤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었다. 선별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테마에 맞으면서도 읽기 쉬운 책들로 골라요. 너무 어려우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적절히 섞는 것도 중요하고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다음 달 테마는 정하셨어요? 아직인데요. 민경 씨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편집자 출신이시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민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12월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은 어떨까요? 변화를 다룬 책들로요. 우진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을 생각하세요?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체르닌의 내 인생을 바꾼 20권의 책, 그리고 국내 작품으로는 김애란의 비행운 같은 것들요. 모두 인생의 전환점을 다룬 작품들이거든요. 와, 정말 좋은데요? 특히 내 인생을 바꾼 20권의 책은 저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두 사람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민경은 오랜만에 자신의 지식과 취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우진도 민경의 해박한 책 지식에 감탄하고 있었다. 정말 출판사에서 일하셨던 게 느껴져요. 책 보는 눈이 남달라요. 과찬이에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민경 씨는 정말 전문가세요. 오후 4시쯤 지영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민경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민경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세요? 요즘 자기계발서에 빠져 있어요. 아이들 독립하고 나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민경은 지영에게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다. 지영은 민경의 추천에 고마워하며 책을 골랐다. 민경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언제 차라도 한잔해요. 같은 또래끼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좋아요. 연락처 주고받아요. 두 사람은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민경에게는 첫 번째 새로운 친구였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우진이 민경에게 다가왔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북큐레이션 아이디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번 주말에 새로운 시작 테마로 책들을 새로 골라서 진열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제가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같이 작업하시겠어요? 물론 근무 시간이니까 수당은 드릴게요. 민경은 잠시 망설였다. 토요일에 나오게 되면 성민이가 뭐라고 할지 뻔했다. 하지만 북큐레이션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경은 지영과 우진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한 기분이었다. 특히 우진과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설렘은 뭐라 표현할 수 없었다. 토요일 오후, 민경은 북카페에 도착했다. 평일보다 손님이 많아서 카페 안이 활기차 보였다. 우진은 이미 와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집에서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 일찍 나오게 됐어요. 민경이 준비해온 종이를 내밀자 우진이 감탄했다. 우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셨네요. 장르별, 난이도별로 분류까지 해놨구나. 습관이에요. 출판사에서 기획 썼을 때 늘 이렇게 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서가를 돌아다니며 책을 골랐다. 우진이 책을 집어들 때마다 민경은 그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천 포인트를 들려주었다. 우진은 민경의 해박한 지식에 계속 놀라워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출판계를 떠나신 게 아쉬워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지금이라도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경은 잠시 멈춰섰다. 사실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도 나이고 18년의 공백이 너무 컸다.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실력은 충분하신데.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요즘 출판계에서도 경력 있는 중년 여성들을 많이 찾아요. 우진의 말에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말 가능할까? 사실 저도 예전에 출판 기획 일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가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작은 출판사들과 계약해서 기획이나 편집 작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만약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민경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정말 다시 출판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책 진열을 마치고 두 사람은 카페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손님들이 새로 바뀐 북큐레이션 코너를 보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같이 해서 더 재미있었어요. 우진이 민경을 바라봤다. 민경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특별하다니요? 18년 동안 가정에만 전념하셨는데도 전문성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도 빠르고 대단해요. 민경은 얼굴이 빨개져졌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진의 시선이 민경에게 머물러 있었고 민경도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떨림이 뭔지 민경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다.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아,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성민이 소파에서 골프 중계를 보고 있었다. 어서 와. 오늘 늦네. 북큐레이션 작업하느라 좀 늦었어요. 북머. 민경이 설명해주자 성민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커피나 제대로 타면 되는 거 아냐?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 카페 알바가 무슨 의미야? 민경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성민이와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진과의 대화가 더 그리워졌다. 일요일 오전,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경 씨, 오늘 시간 되세요?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북카페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영은 민경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지영은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말했다. 민경 씨, 북카페에서 일하는 거 어떠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부러워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네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꽃꽂이를 배웠었거든요. 그걸 다시 시작해볼까 했는데 남편이 시간 낭비라고 해서. 민경은 지영의 말에 공감이 갔다. 남편들은 왜 아내의 꿈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까? 시작해보세요. 제가 북카페 일 시작할 때도 남편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정말요? 용기 내볼까요? 네. 우리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늦은 건 아니잖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두 사람은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지영은 남편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힘들어했고 민경은 18년 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민경 씨, 북카페 매니저분은 어떠세요? 좋은 분 같던데. 우진 씨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전문성도 인정해 주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미혼이세요? 민경은 잠시 당황했다. 글쎄요.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해봐서. 아, 미안해요. 괜히 궁금해서. 하지만 민경도 속으로는 우진의 개인사가 궁금했다. 결혼했을까? 아니면 지영 씨 혹시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가요?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마 우진 씨한테? 민경은 얼굴이 빨가해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지영은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죠. 그런가요? 민경 씨, 남편분이랑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지셨어요? 민경은 깊이 생각해봤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어졌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그래요. 남편은 일에만 몰두하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남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참고 살죠. 이혼할 용기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 이게 진짜 사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민경 씨는 그래도 북카페에서 일하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없어서 더 답답해요. 꽃꽂이 정말 다시 시작해보세요. 남편 눈치 보지 말고. 지영이 민경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민경 씨랑 이야기하니까 용기가 생겨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경은 지영과의 대화를 곱씹어봤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이대로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도 더 커졌다. 집에 들어서니 성민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요. 누구? 아는 사람이야? 북카페에서 만난 분이에요. 성민이가 눈썹을 찌푸렸다. 일하러 간 데서 사람까지 사귀고 다니네. 뭐가 문제예요? 딱히 문제는 아니지만 괜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다가 이상한 생각 갖게 될까봐. 이상한 생각이요? 요즘 여자들이 일 나가면 자꾸 독립하겠다느니 자아 실현하겠다느니 하는 소리 하잖아. 그런 거. 민경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게 왜 이상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집도 있고 돈도 벌어다 주고 아들도 대학까지 보냈는데 물질적인 건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뭐? 민경은 말을 삼켰다. 정서적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성민이가 이해할 리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 민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북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 계속 그랬다. 화장을 진하게 했네. 식사를 하던 성민이가 말했다. 진하지 않아요. 평소대로예요.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민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실제로 요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우진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북카페에 도착하니 우진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토요일에 만든 북큐레이션 코너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정말 좋았어요. 어제 일요일에도 몇 분이 그 코너에서 책을 사가셨어요. 민경 씨 덕분에 매출이 늘 것 같네요. 민경은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의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참, 지난번에 말씀드린 출판사 일 말인데 정말 관심 있으시면 한 군데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가 아는 편집장님이 계신데 경력 있는 분을 찾고 계시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시작하시겠지만 민경의 마음이 뛰었다. 정말로 출판계에 복귀할 기회가 올까? 생각해볼 시간을 좀 주세요. 당연하죠.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결정하세요. 오후에 지영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밝아 보였다. 민경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꽃꽂이 학원에 등록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지영이 신나서 말했다. 어제 민경 씨랑 이야기하고 나서 용기가 생겨서 바로 알아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제가 끝까지 설득했어요. 대단해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내 인생도 살고 싶다고. 꽃꽂이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고. 민경은 지영의 용기에 감탄했다. 자신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일주일에 2번씩 나가기로 했어요. 우진이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왔다. 축하드려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감사해요. 민경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진이 민경을 바라봤다. 민경 씨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민경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우진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 5시쯤 한 중년 여성 손님이 카페로 들어왔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북큐레이션 코너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민경에게 다가왔다. 실례지만 이 코너를 누가 기획하신 건가요? 제가 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서요. 특히 책 소개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전문가가 쓰신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었어요. 여성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명함 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민경은 깜짝 놀랐다. 명함은 없는데요. 그럼 연락처라도. 사실 저희가 편집자를 찾고 있거든요. 민경과 그 여성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여성의 이름은 이수진이었고 인문학 전문 출판사 지혜나무의 대표였다. 꼭 연락드릴게요. 정말 인재를 만난 것 같아요. 손님이 나간 후 우진이 다가왔다. 대박이네요. 정말 인연인가 봐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정말 생기는구나. 민경 씨 실력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정말 출판계 복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저녁 7시 퇴근하면서 우진이 말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네요. 민경 씨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우진 씨 덕분이에요. 처음에 북큐레이션 제안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민경 씨가 잘하신 거죠.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다. 우진이 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경 씨,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생기가 넘치세요. 정말 좋아 보여요. 민경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런가요? 네. 정말로요. 그 순간 우진의 버스가 왔다. 그럼 수요일에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를 타고 가는 우진을 바라보며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감정이 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수요일 오전, 민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며칠 전 만났던 출판사 대표 이수진이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님. 지혜나무 출판사 이수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민경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3시에 뵐까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북카페 출근 시간 전에 출판사를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기대에 부풀었다. 오후 3시, 홍대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이수진을 다시 만났다. 사무실은 아담했지만 책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늑한 느낌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은 민경의 이력을 자세히 들어본 후 제안을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찾고 있던 건 바로 민경님 같은 분이에요. 청림 출판사 경력에 실무 경험까지 충분하시고 무엇보다 북카페에서 보신 기획력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적응하시면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처음에는 주 2에서 3일 정도 출근하시면 되고요. 민경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로 출판계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였다. 급여 조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경력을 인정해 드릴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북카페 일과 병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민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일주일 정도 드릴게요. 좋은 결정 내리세요. 북카페에 도착하니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제안을 받았어요.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정직원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하지만 우진의 표정에는 축하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럼 북카페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가능하죠. 민경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저녁집에서 민경은 성민에게 출판사 제안에 대해 말했다. 출판사에서 일하자고. 네.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정직원도 가능하다고 해요. 성민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카페 알바도 모자라서 이제 출판사까지. 이건 제 전공 분야예요. 의미 있는 일이고요. 의미. 민경아, 현실을 좀 봐. 내가 18년 동안 쉬었는데 지금 가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민경은 가슴이 아팠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돈은? 얼마 받는다고 집안일 팽개치고 밖에서 뛰어다닐 거야? 집안일을 팽개친다뇨? 제가 언제 그랬어요? 요즘 보니까 집에 신경 쓰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잖아. 민경은 답답했다. 하루 5시간 일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데 출판사 일까지 한다면?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성민이가 비웃었다. 18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데? 그 말에 민경은 참을 수 없었다. 18년 동안 당신과 준호를 위해서 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냐?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럼 당신은? 당신도 가정에 충실했나요? 매일 늦게 들어와서 골프나 치고 집에서도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가정에 충실한 거예요? 성민이가 화를 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아?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먹여 살려준다고 해서 제가 당신 소유물이 된 건 아니에요. 소유물? 성민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이래? 밖에서 일하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민경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성민이와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다음 날 북카페에서 민경은 우진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남편이 많이 반대하시는군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반대하는지. 우진이 민경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민경 씨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정말 하고 싶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럼 하세요. 하지만 가정이. 민경 씨.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민경 씨 자신도 중요해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정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민경은 우진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길다. 저도 결혼했었거든요. 민경이 깜짝 놀라 우진을 바라봤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아,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당신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꾸려나가는 도구로밖에 안 본다고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고 집도 사주고 아이도 좋은 학교 보내주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자아실현, 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경은 우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민경 씨를 보면서 그때의 제 아내가 생각나요. 재능 있고 똑똑한데 가정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지금은 연락하세요? 가끔 연락해요. 지금은 좋아하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자신의 삶을 찾은 거죠. 우진이 민경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민경 씨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민경은 우진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이해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오후에 지영이 카페에 들어왔다. 꽃꽂이 학원에 다녀온 후라 그런지 얼굴이 밝아 보였다. 민경 씨, 큰일 났어요. 왜요? 꽃꽂이가 너무 재미있어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될 정도로. 지영은 핸드폰으로 자신이 만든 꽃꽂이 사진을 보여줬다. 와, 정말 예뻐요.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자격증도 따서 강사를 해보라고. 대단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지영은 민경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민경 씨가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있잖아요, 민경 씨. 우리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늦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늦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요즘 그걸 느껴요. 민경 씨도 출판사 일 꼭 하세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날 저녁집에서 민경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우진의 말, 지영의 격려, 그리고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성민이가 늦게 들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어제 우리가 싸웠지만 다시 생각해봐. 굳이 그런 일 할 필요 없어.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민경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저는 하고 싶어요. 민경아, 제발 이해해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에요. 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대신 집안일에는 절대 소홀하면 안 돼. 민경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일단 허락은 받은 셈이었다. 다음 날 민경은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하겠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민경은 우진에게 달려갔다. 결정했어요. 출판사 일하기로 했어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다. 축하해요, 민경 씨. 정말 잘하셨어요. 우진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민경 씨가 용기를 낸 거죠.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우진과 함께 이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을 주었다. 월요일 오전 9시 민경은 지혜나무 출판사에 첫 출근을 했다. 18년 만에 다시 출판사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경님,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이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작은 출판사였지만 직원들은 모두 열정적이었고 분위기도 좋았다. 이쪽이 민경님이 앉으실 자리예요. 일단 오늘은 회사 시스템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파악해 보시고요. 민경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18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출판 환경이었지만 책을 만드는 일의 본질은 여전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출판사에서,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북카페에서 일했다. 수요일은 쉬는 날이었다.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시나요? 수요일 저녁, 우진과 함께 북카페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우진이 물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민경 씨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카페에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경은 우진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책 이야기, 일 이야기,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다. 민경 씨,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남편분과는 어떠세요? 지금도 반대하시나요? 민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허락은 해줬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있는 거죠. 힘드시겠네요.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남편과 대화할 게 없어서. 우진이 민경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민경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민경은 우진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턴가 우진과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진 씨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해요. 저도요. 민경 씨와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말로 표현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순간이었다. 출판사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민경은 첫 번째 기획안을 발표했다. 중년 여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테마로 시리즈를 기획해봤어요. 이수진과 다른 직원들이 관심 있게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40에서 50대 여성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실화들을 담은 에세이 시리즈요.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된 분, 요리사가 된 분, 작가가 된 분들의 이야기를.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요즘 그런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민경의 기획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8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뛰어난 기획력을 보여준 것이다. 민경님, 정말 대단하세요. 첫 기획안인데 이렇게 완성도가 높을 줄이야. 퇴근길에 민경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이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기분이었다. 북카페에 들러 우진에게 소식을 전했다. 축하해요. 첫 기획안이 통과됐다니 정말 대단해요. 감사해요. 우진 씨가 계속 격려해 주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민경 씨 실력이죠. 그날 저녁집에서 민경은 성민에게 기획안 통과 소식을 전했다. 기획안이 뭐야? 책을 만들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제안한 게 채택됐어요. 그래. 잘 됐네. 성민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민경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이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알긴 뭘 알아. 그냥 일이잖아. 민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우진과 나눈 기쁨을 성민과는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며칠 후 지영이 북카페에 들어왔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왜요? 꽃꽂이 강사 자격증 시험을 보겠다고 했더니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취미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직업으로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민경은 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반대해서. 지영 씨 인생이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하고 싶은 일은 해야죠. 쉽게 말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민경은 지영을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다. 성민이가 완전히 이해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허락은 해줬으니까. 생각해보니 민경 씨는 어떻게 남편을 설득하셨어요? 설득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선언요? 네.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 거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가 필요하네요. 지영 씨도 할 수 있어요. 꽃꽂이 할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데요.
그날 밤 민경은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다. 몇 달 전만 해도 성민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북카페에서 일하고 출판사에서 기획안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민경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우진이 있었다. 주말 저녁 민경의 핸드폰에 우진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서점 구경하러 갈까요? 새 책들도 보고 싶고 민경 씨와 함께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진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교보문고 광화문점 1층에서 2시에 뵐까요? 다음 날 오후 민경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서점에서 만난 우진은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평소 카페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막 도착했어요. 들어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서점을 돌아다니며 책을 구경했다. 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고 읽었던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 책 어때요? 최근에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진이 한 소설책을 들어보였다. 아, 이 작가 좋아해요. 문체가 아름다워요. 역시 민경 씨네요. 책 보는 눈이 정말 좋아요. 카페 코너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경 씨,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당당해지셨어요. 처음 카페에 오셨을 때는 뭔가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요. 민경은 부끄러워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출판사에서도 잘하고 계시고 북큐레이션도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고 우진 씨 덕분이에요. 계속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제가 뭘 했다고요? 민경 씨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던 거예요. 우진이 민경을 바라보는 눈빛이 유난히 따뜻했다. 민경 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아요. 민경도 같은 마음이었다. 우진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저도요.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요? 서점도 가고 전시회도 보고. 민경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닐까? 좋아요. 하지만 결국 마음이 이끄는 대로 대답했다. 그 후로 민경과 우진은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점이나 전시회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만 만났지만 점차 조용한 카페나 공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경 씨, 요즘 어때요? 집에서는 예전과 비슷해요. 남편은 여전히 관심이 없고 민경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어요. 우진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진이 민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제는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다. 저도 민경 씨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경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우진의 고백에 가까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우진 씨, 미안해요. 부담스러우셨죠?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아요. 민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복잡해요. 마음은 이미 우진 씨에게 가 있는데 현실은. 우진이 민경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경 씨가 결정할 때까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경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사랑에 대한 확신이 공존했다. 며칠 후 북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민경과 우진은 평소보다 더 의식하게 됐다. 손님이 없을 때 시선이 마주치면 서로 부끄러워했고 우연히 손이 닿으면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경 씨, 오늘 일 끝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7시에 문을 닫고 난 후 두 사람은 카페 안에 혼자 남았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니 분위기가 더욱 은밀해졌다. 민경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하루 종일 민경 씨 생각만 해요. 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민경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저도요. 우진이 민경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경 씨. 네.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도. 민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진이 민경의 얼굴에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민경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진이 물었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전혀. 저도요. 민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기분이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컸다. 우진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해요. 민경 씨를 사랑해요. 민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그런 표정이었다. 늦었네. 성민이 거실에서 말했다. 네,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요즘 일이 많나 봐. 자주 늦네. 민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눈치챘을까? 북카페랑 출판사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요. 몸은 괜찮아? 성민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민경은 당황했다. 네,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 집안일도 있는데. 평소 같으면 고마워할 말이었지만 지금의 민경에게는 부담스럽게 들렸다. 우진과의 시간이 소중해졌는데 성민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침실에 누워서도 민경은 잠이 오지 않았다. 우진과의 키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계속 떠올랐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이게 맞는 걸까?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18년 동안 나는 뭘 했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있었나? 우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민경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출판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민경은 우진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핸드폰을 보며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보냈다. 어제. 감사했어요. 곧 우진의 답장이 왔다. 저야말로.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내일 봬요. 민경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민경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동료가 물었다. 아, 그런가요? 네.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연애하세요? 민경은 얼굴이 빨가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그렇다. 나는 지금 연애하고 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오후에 지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경 씨, 시간 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서. 만날 수 있을까요? 민경은 지영을 만나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 지영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에요? 민경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북카페 매니저분이랑 뭐 있어요? 민경은 깜짝 놀랐다. 왜 그런 말을? 어제 그쪽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민경 씨 둘이 정말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민경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영 씨, 민경 씨, 저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해요. 뭐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민경이 놀란 표정을 짓자 지영이 계속 말했다. 작년에 꽃꽂이 선생님이랑 잠깐이었지만 지영 씨도 네. 남편은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선생님은 제 작품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경은 지영의 고백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너무 복잡해서.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영이 민경의 손을 잡았다. 민경 씨, 무엇을 선택하든 제가 응원할게요. 우리 같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민경은 지영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민경과 우진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다. 북카페에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대담해졌다. 오늘 오후에 시간 돼요? 우진이 문자를 보냈다. 어디서요? 제 집 근처 조용한 카페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는 서로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오후 3시, 한적한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다른 손님은 거의 없었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치 둘만의 세계인 것 같았다. 요즘 어떠세요? 집에서 눈치채지 않아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거짓말하는 제 자신이 낯설어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우진이 테이블 아래에서 민경의 손을 잡았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가 스릴이었다. 민경 씨,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민경은 우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 성급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우진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진이 민경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이번 주말에 좀 멀리 나가볼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민경은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어디요? 강원도 쪽으로. 조용한 펜션이나 호텔에서. 민경은 잠시 망설였다. 그곳에 가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경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우진과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단순한 감정적 불륜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것이니까. 집에 도착하니 성민이 일찍 들어와 있었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너는 어디 갔다 와? 출판사에서 회의 있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예전의 민경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요즘 부쩍 바빠졌네.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성민이 민경을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요? 예뻐졌어.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민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가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칭찬이었지만 지금은 들키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성민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나가자. 오랜만에 둘이서. 민경은 젓가락을 멈췄다. 주말에요?
응. 너도 요즘 바쁜 것 같으니까 좀 쉬어야지. 저 토요일에 북카페에서 행사가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일요일은 출판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경아,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거 아냐? 가정도 중요하잖아. 미안해요. 다음 주말에는 시간 낼게요. 하지만 민경의 마음은 이미 우진과의 약속으로 가 있었다. 그날 밤 민경은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주말 약속 하고 싶어요. 곧 답장이 왔다. 정말요? 토요일 오전에 만날까요? 네. 어디서요?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갈까요? 춘천으로.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결심을 내린 것이다. 좋아요. 토요일 아침 민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작은 여행 가방에 간단한 옷가지와 화장품을 챙겼다.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설레고 떨렸다. 어디 가는 거야? 성민이 물었다. 출판사 사람들이랑 워크숍이에요. 1박 2일로. 갑자기. 며칠 전에 정해진 건데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성민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서울역에서 우진을 만났을 때 민경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것 같았다. 정말 오셨네요. 꿈 같아요. 저도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다른 승객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커플로 보였을 것이다. 민경 씨,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지금은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용기를 낸 제 자신이 신기해요. 춘천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호수 근처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커플룸으로 예약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민경은 부끄러웠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펜션 방은 아늑했다. 큰 창으로 호수가 내려다 보였고 분위기도 로맨틱했다. 점심 먹고 호수 주변 산책할까요? 좋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고 호숫가를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녔다. 서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민경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요. 민경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저녁 때까지 호수 주변을 둘러보고 펜션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 혼자 있게 되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경 씨, 부담스러우면. 민경이 우진의 말을 막았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우진이 민경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사랑해요, 민경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민경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 성민과의 의무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우진은 민경을 한 사람의 여자로 존중하며 사랑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을 나눈 후 우진이 물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가 된 것 같아요. 저도요. 민경 씨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민경은 우진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도 민경은 평온했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오늘 서울 들어가기 싫어요. 저도요. 계속 여기 있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조용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경 씨,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서울역에서 헤어지면서 우진이 말했다. 이번 주에 또 만나요. 네. 민경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는 이전의 민경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여자가 됐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춘천에서 돌아온 후 민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같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새로운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요즘 부쩍 예뻐지셨어요. 출판사 동료가 말했다. 그런가요? 네. 뭔가 여자다워지신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세요? 민경은 얼굴이 빨가해졌다. 설마 들킬까봐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기분 좋기도 했다. 북카페에서 우진과 함께 일할 때도 분위기가 달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친밀감이 흘렀다. 손님이 없을 때면 서로의 눈빛만 봐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경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어디서요? 제 집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진의 집에 간다는 건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을 의미했다. 좋아요. 이제는 망설임이 없었다. 저녁 7시, 민경은 우진의 원룸에 도착했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책들로 가득한 책장과 소파,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었다. 어때요? 좁죠?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우진 씨 취향이 느껴져요. 우진이 와인을 따라주었다. 민경 씨와 이렇게 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로맨틱해졌다. 춘천에서의 그날 밤, 계속 생각나요. 우진이 민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요. 정말 꿈 같았어요. 오늘 밤도 함께 있고 싶어요. 민경은 대답 대신 우진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밤 민경은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우진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성민에게는 급한 출장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의 집에서 일어난 민경은 묘한 기분이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른 남자의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이다. 후회하지 않아요? 우진이 물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정말요? 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커요. 우진이 민경을 끌어안았다. 저도 민경 씨와 이렇게 아침을 맞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우진 씨, 앞으로 자주 이럴 수 있을까요? 원한다면 언제든지요. 민경은 새로운 삶의 패턴을 상상해봤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진과 밤을 보내고 성민에게는 적당한 핑계를 대는 것. 이제는 그런 일도 가능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니 성민이 회사에 간 후였다. 다행히 의심받지 않은 것 같았다. 오후에 지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경 씨, 시간 되면 만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영이 민경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민경 씨,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여자로서의 매력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설마. 지영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진전이 있었나요? 민경은 얼굴이 빨가해졌다. 지영 씨. 역시 그렇구나. 보면 알아요. 사랑받는 여자의 표정이에요. 들킬까봐 걱정돼요. 조심해야죠. 하지만 민경 씨가 행복해 보이니까 좋아요. 지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경 씨, 제가 경험해 본 걸로 조언하자면 너무 자주 만나지는 마세요. 그리고 핸드폰 문자 조심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이런 관계는 영원히 숨길 수는 없거든요. 지영의 말이 민경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들렸다. 지영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 쪽에서 먼저 정리하자고 하셔서 아쉬웠지만 끝냈어요. 너무 위험해졌거든요. 후회해요? 아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다만 민경 씨는 저보다 더 진지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경은 지영의 말을 곱씹어봤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성민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경아, 요즘 출장이 많네. 네, 출판사에서 지방 서점들과 미팅이 많아져서요. 그래, 어느 지역으로 주로 가는데? 성민의 질문이 구체적이어서 민경은 당황했다. 여러 곳이요. 대구, 부산, 대전. 힘들겠네. 나이가 나이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괜찮아요. 하지만 성민의 눈빛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민경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성민이 민경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다행히 민경이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열리지 않았지만 샤워 후 나온 민경에게 물었다. 핸드폰 비밀번호 바뀐 것 같은데? 아, 네. 보안을 위해서 자주 바꾸라고 해서요. 무슨 비밀번호로? 민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냥 제 생일로요. 예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로 했는데 그것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성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다음 날 북카페에서 우진에게 이 일을 털어놨다.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 만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민경의 단호한 대답에 우진이 놀랐다. 하지만 들키면 그때 생각해요. 지금 우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진이 민경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민경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럼 더 조심스럽게 만나요. 두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만날 방법을 계획했다. 우진의 집 대신 외곽의 모텔을 이용하기로 했고 만나는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사랑의 열정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제약이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다. 민경 씨,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싫지 않아요? 어느 모텔에서 우진이 물었다. 전혀요. 오히려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요. 민경은 진심이었다. 비록 숨어서 만나야 하지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민경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현실의 제약이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성민은 민경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가 예뻐진 것, 자주 외출하는 것, 핸드폰을 신경 쓰는 것 등 모든 변화가 의심스러웠다. 설마 민경이가? 하지만 18년간 한결같았던 아내가 바람을 필까 싶어 계속 의심을 떨쳐내려 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민경은 그런 남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우진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간절하게 만나고 있었다. 18년 만에 찾은 진정한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경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성민으로부터 갑작스런 전화가 왔다. 여보, 지금 어디야? 출판사에 있어요. 왜요? 아, 그냥. 저녁에 일찍 들어갈 수 있어? 네, 일찍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경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성민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성민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왔어? 앉아. 무슨 일이에요? 민경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민경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기는 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 몇 달 동안 너 많이 달라졌어. 표정도 행동도 모든 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성민이 민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일 때문일까? 지난주에 대전 출장 갔다고 했는데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그런 일정 없다더라. 민경은 얼굴이 새하얗게 됐다. 들켰다. 그게 어디 갔었어? 민경은 입이 마르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경아, 18년 동안 살면서 이런 적 없었는데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럼 정말 뭔가 있다는 거네.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설마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야? 민경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정말이야? 정말로?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누구야? 어디서 만난 놈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성민이 소리를 질렀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들어요. 이웃들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데. 민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결혼한 몸으로. 18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당신 눈에는 그냥 가정을 돌보는 기계였잖아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성민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미쳤나? 정말 미쳤어?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됐다. 성민은 계속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캐물었다. 민경은 우진을 보호하고 싶어서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이혼하자. 성민이 마침내 말했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여보. 아니야. 이미 끝났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걸 어떻게 참아? 민경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이혼해요. 성민이 깜짝 놀랐다. 민경이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다. 정말로? 네.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였어요.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쳤구나, 정말. 성민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경은 거실에 혼자 남아서 울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민경은 우진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다. 들켰어요. 그리고 이혼하기로 했어요. 우진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괜찮아요? 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우진 씨 때문이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어요. 우진이 민경을 끌어안았다.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이혼 절차부터 밟아야죠. 그리고 민경이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 씨와 정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지영이 가장 먼저 연락했다. 민경 씨, 정말이에요? 네. 들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세상에.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해방된 기분이에요. 지영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민경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됐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우진 씨랑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함께 할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도 소문이 났다. 민경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과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까지. 민경님, 정말 놀랐어요. 이수진이 말했다. 죄송해요.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봐 걱정이에요. 피해요?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응원해요. 민경님 같은 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멋있어요. 정말요? 네. 중년에 다시 사랑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용기 있게 선택하신 거잖아요. 민경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편 북카페에서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민경 씨랑 매니저님이랑 사귀는 거 맞아요? 은지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 소문이 있나? 우진이 당황해했다. 아, 로맨스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은지야. 축하해요. 언제 결혼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순수한 축하에 우진은 기분이 좋아졌다. 저녁에 민경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나 봐요. 부끄럽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제 당당하게 사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더 이상 숨을 필요는 없잖아요. 민경의 말이 맞았다. 이미 모든 게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숨어 다닐 이유는 없었다. 민경 씨,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서야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민경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18년간의 억압된 삶이 끝나고 민경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진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성민은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고 민경도 마찬가지였다.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했고 준호는 이미 성인이라 양육권 문제도 없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대학에서 급하게 내려온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다. 오히려 홀가분해. 아빠는 많이 화나셨던데. 당연하지.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그런데 새로운 분이 있다던데. 민경이 얼굴을 붉혔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중에 소개시켜줄게. 엄마가 웃는 걸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뭔가 아쉬워 보였거든. 준호의 말에 민경은 마음이 뭉클했다. 아들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 민경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18년 동안 살던 큰 아파트를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더 컸다. 어떠세요? 집이 작죠? 이사 도우미로 온 우진이 물었다. 전혀요. 오히려 제 취향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아요. 민경의 새 집은 북카페 근처의 깔끔한 원룸이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다. 이제 정말 자유네요. 우진이 민경을 끌어안았다. 네.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민경은 출판사 일에 더욱 매진했고 북카페에서의 업무도 즐거웠다. 무엇보다 우진과 당당하게 사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민경 씨, 정말 달라지셨어요. 출판사 동료가 말했다. 어떻게요?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쳐요. 기획안도 더 창의적이고. 실제로 민경의 일에 대한 열정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중년 여성의 새로운 시작 시리즈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민경은 편집팀장으로 승진했다. 축하해요. 우진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감사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민경 씨가 이룰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북카페에서도 민경의 북큐레이션은 유명해졌다. 다른 서점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영이 카페에 들어왔다. 표정이 매우 밝았다. 민경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꽃꽂이 강사 자격증 땄어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강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지영은 민경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경 씨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도 지영 씨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인생을 응원했다. 6개월 후, 민경과 우진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1년 전 이맘때쯤 처음 만났죠. 제주도 바닷가에서 우진이 말했다. 맞아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서 북카페에 전화한 제가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민경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다. 우진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우진이 민경의 손을 잡았다. 민경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경이 깜짝 놀라 우진을 바라봤다. 정말요? 네. 이제 충분히 서로를 알았잖아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민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포옹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다. 1년 후, 민경과 우진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준호가 민경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아들. 우진 씨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엄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지영이 축가를 불러줬다. 출판사 동료들과 북카페 단골 손님들도 축하해줬다.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다니. 한 손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민경은 모든 축하를 받으며 생각했다. 18년간의 억압된 결혼 생활,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시작한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다. 사랑합니다. 우진이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민경이 대답했다.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늦었지만 더 소중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산이었다. 민경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북카페에서의 첫 출근, 우진과의 만남, 출판사로의 복귀,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들.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었다. 민경과 우진이 함께 써 내려갈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늦은 각성은 끝이 아니다. 진정한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